재미. 오늘은 60회 토픽 기출문제 중에서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13번부터 15번까지 문제예요. 순서를 잡는 문제인데 이런 유형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하고 오늘 어떻게 정답 찾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나면 어렵지 않다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항상 네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 나, 다, 라 네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 보면은 항상 두 개만 맨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 중에서 뭐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맨 처음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또한,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뭐 이런 말로 시작하는 문장은 절대로 맨 처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뭐뭐뭐, 그 뭐뭐뭐 이렇게 지시하는 말이 있는 것은 앞에 뭔가가 있어야 그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이 사건, 이 일은 뭐 이런 식으로 이, 그 이런 거 같이 사용되는 말들은 첫 번째 문장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 중에 뭐가 더 첫 번째 문장이 되면 좋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무슨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고 하는지 정보가 너무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 오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보통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이 글의 도입이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첫 번째 문장이 좋지 않아요. 나 해놓은 거 둘 다 땡땡 할게요. 자, 그러면 가가 맨 처음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주어가 뭐예요? 가게가, 이게 주어죠. 그죠? 예. 가게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가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물품을 사려면이고 빈 통이 없는 했어요. 이거 둘 다 아니네요. 그렇죠. 이 가게에서는. 맞아요. 주어가 가게가 있다 예요. 그러면 이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한다. 이 가게에서는 가 다음에 라가 두 번째입니다. 가 다음에 라. 정답 나왔네요. 하지만 끝까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한다. 그러면 판매한다. 이거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이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팔면 나는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야 돼요? 이런 거 궁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 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내가 통을 들고 가서 거기에 사고 싶은 물건을 넣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세 번째. 자, 그런데 여기에 빈 통을 이야기했어요. 빈 통을 여러분 항상 문장에서는 주어, 이, 가, 그리고 목적어, 을을 중요합니다. 그것을 물고 다음 문장이 나와야 해요. 자,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 통을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런데 빈 통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항상 주어, 목적어, 물고 다음 문장 나옵니다. 빈 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게에서 통을 대여해 주기도 한다. 대여하다, 빌려주는 거죠. 자, 통은 여러분 이런 거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통이 됩니다. 병도 괜찮고 통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가 마지막. 정답은 가라, 나다. 가라, 나다. 2번 맞네요. 딩동댕. 여러분도
정답 찾았어요? 쉽죠? 그죠? 네. 그러면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장은 그래서, 그리고, 하지만, 그러므로, 이와 같이,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말로 시작하는 문장들, 그리고 이 뭐뭐뭐, 그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은 절대로 맨 첫 번째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나, 다라 문장이 있고요. 가와 다 중에서 첫 번째 문장 찾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가.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응? 요금을 내려고 보니 왜 요금을 내야 돼요? 어디이길래 요금이 필요해요? 정보가 부족해요. 그죠? 그러면 가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다 한번 볼게요.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 그렇죠. 버스를 뛰어가서 탔어요 하는 것이 많은 정보가 있어요. 버스를 탔어요. 지각할 것 같았어요. 막 뛰어가서 탔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인트로, 네, 소개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가 첫 번째 문장. 1번, 2번 가로 시작하는 문장은 땡. 자, 그러면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 자, 버스를 탔어요. 요런 거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글이죠. 버스를 뛰어가서 탔어요. 버스를 타면 이제 뭐 합니까? 요금을 내야 되죠.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띠로리, 지갑이 없네요. 네. 막 출발하려는 거를 아저씨 하고 뛰어가서 탔는데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요. 어떡해요? 자, 요거 괜찮아요. 그죠? 지갑이 없었다. 그러면 지갑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2번. 지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려야겠죠? 그냥 내리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대신 요금을 내주셨다. 아유, 내가 내줄게요 하고 카드면은 띵 카드를 찍어준다거나 아니면 현금을 주셨다거나 이렇게 대신 요금을 내주셨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주셨다. 환하게 하면은 환하다, 밝다, 밝게 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유 괜찮아요 하고 밝게 웃어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 4번.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되는 게 여러분 더 풀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렇게 주어와 연결되는 문장 또 목적어와 연결되는 문장 이런 게 더 쉬운가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아까 13번 문제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뭔가 잘 찾을 수 있는 힌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읽은 후에 순서를 잡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도 천천히 하면은 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간 건지 한번 찾아보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가라나 3번이 정답이네요. 요거 순서 실컷 맞게 찾아놓고 이 정답에서 실수하는 학생들 간혹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다가 1번, 2번, 3번, 4번을 써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 순서대로 또 읽어보는 거예요.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냥 내리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대신 요금을 내주셨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어주셨다. 딱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 3번 맞아요. 여러분, 우리 벌써 2문제나 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15번 문제 볼게요. 어머나.
15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나하고 라 둘 중에 하나가 맨 첫 번째 문장이에요. 나,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피로이므로 푹 쉬면 증상은 완화된다. 눈밑 떨림, 눈, 밑, 떨림, 으드드드드드드 이거죠. 여러분이 눈밑이 갑자기 막 이렇게 떨리는 거 여러분도 가끔 그래요?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은 눈밑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피곤하면 막 얼굴이 여기저기가 떨리는데 어쨌든 갑자기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눈밑 떨림이 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원인부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는 맨 처음에 오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라 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밑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내가 눈밑이 떨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안내하는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가 처음에 옵니다. 나를 시작으로 만들었던 선택지 1번, 2번은 땡 할게요. 그 다음에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밑이 떨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 눈밑이 떨리는 경험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요거 같이 물고 가야 되죠. 자,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그렇죠. 눈밑이 왜 이렇게 떨려요? 피로이다. 원인은 피곤한 거예요. 피로이므로 푹 쉬면 증상은 완화된다 했어요. 자, 피로이므로 눈밑 떨리는 경험, 요거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눈밑이 떨리는 경험을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됩니다. 피로이므로 푹 쉬면 증상은 완화된다. 아, 요거 두 번째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 네, 쉬다 또는 증상이 완화된다. 뭐 요런 거 하고 같이 연결되는 문장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쉬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일 수 있다. 네, 주된 원인은 피로인데요. 그래서 쉬면 괜찮아요. 근데 나 많이 쉬었어요. 그래도 또 떨리네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예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펜이 조금 안 좋네요. 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쉬어도 눈밑이 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라고 해서 네,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라고 했어요. 됐죠? 자, 눈밑이 떨리는 경험 했을 거야. 그거 원인은 피곤한 것 때문이야. 그러면 쉬어. 쉬어도 계속 떨려? 그러면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은 라나가다. 라나가다. 여기 있네요. 4번. 괜찮아요? 자, 여러분 언제나 보기에서 선택지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 두 문장만 보고 무엇이 첫 번째 문장인지 찾으면 되고요. 그럴 때는 뭐 이, 그, 저 하지만 그런 문장은 안 되고요.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딱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으로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를 찾으시고 그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두 번째 문장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쓰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쓰기를 하면 문장이 굉장히 연결이 자연스러운 그런 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문장의 순서를 잡는 거 요 세 문제 봤는데요. 문제는 3개밖에 되지 않지만 이 문제 유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길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유형 어떻게 정답을 찾는지 알겠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